함께 국감 시간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우주체가 람보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을 잘 모르고 뭐 이름을 잘 몰라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박을 거야. 난 람보야. 자, 여러분들 람보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잠깐 정리하고 갈 건데, 일단 제2차 세계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파괴됐지. 그래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5천만 명 이상이나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들의 그 모양을 그래프로 보잖아. 그러면 군인들 많이 죽었어. 그런데 군인들만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의 전쟁하면은 보통은 군인들이 많이 죽는데, 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민간인들도 그에 상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죽었는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학살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학살이 어마어마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살을 보면은 인권 유린이라고 얘기할게요. 엄청나게 인권이 유린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했었던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겠고, 뭐 유대인 홀로코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징에서 일본 놈들이 이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난징 대학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인권 유린 아주 뭐 굉장하지. 우리나라 굉장한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좀 정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쓰면 안 돼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렇게 표식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그래서 이러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자,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한 거지만 전후 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처리를 했지. 그치?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이 회의를 한 거야. 알았어? 이 전후 처리 회의를 했는데, 연합국들이 전후 처리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전쟁 후에 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독일이 망할 것 같고 일본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가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여. 그러니까 미리 조금 약간 김치국물 마시는 거야. 야, 쟤네 망하면 그건 네 갖고 이건 내가 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 처리 회담을 했는데, 이거는 다 언제 했다? 전쟁 중에 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했었던 그 4개의 회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서양 회담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카이로 회담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얄타 회담. 네, 얄타 회담이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회담이 바로 뭐냐면 포츠담 회담이야. 포츠담 회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서양 회담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는가 했더니, 여기서는 일단은 만약에 전쟁이 끝나,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평화롭게 우리가 뭔가 원칙을 세워보자. 그래서 전쟁 후에 평화 원칙을 제시했었어. 이 대서양 회담에서. 이거는 언제 한 거냐면 1941년에 이미 우리가 전쟁 자체가 언제 끝났어? 1945년 우리가 언제 광복했니? 8월 15일에 광복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광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1945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미 1941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 평화롭게 살아보자. 이 개뿔. 네, 그러겠어? 하여간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얘네가 뭘 만드냐면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국제연합이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엔이야. 그래서 이 국제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회의했던 게 바로 국제연합의 어떤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제시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네, 대서양 회담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3년인데 이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일본 놈들이 굉장히 미웠을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일본 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무너질 거고 망할 거라고 얘네들 다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망하고 나면 도대체 일본의 영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회의했던 게 바로 뭐냐면 카이로 회담인 거야. 그런데 전후 일본 영토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야. 그래서 여기서 한국을 독립시켜주자. 한국을 독립시켜줄까 말까. 요거에 대해서도 회의를 한 거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일본이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는 독립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다 나쁜 놈들,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이잖아. 얘 연합국도 착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네들이 찢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할까? 또는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 회의했던 거야. 근데 얘들이 다행히도 한국은 독립시켜주자라고 한 거죠. 근데 다행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또 동남아시아 무장투쟁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열렬히 싸웠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합국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야. 이 회의에서. 그래서 한국만큼은 독립시켜주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얄타 회담인데 얄타 회담은 언제 한 거냐면 1945년에 했던 회의입니다. 근데 이거 몇 월 달에 했냐면 2월 달에 했어요. 2월 달에. 1945년 2월 달. 그래서 얄타 회담은 보면 알겠지만 요건 소련과 관련 있어요. 소련과. 그런데 뭔가 이 지금 일본이 있는데 일본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소련이 조금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해라.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일본을 갖다가 정리하는 문제가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막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피볼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련 너네도 들어와 해서 소련이 대일전은 참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얄타 회담에서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독일이 망할 거라고 먼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독일 영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얄타 회담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1945년 7월 달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언제 자,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다고? 1945년 8월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 전에 포츠담 회담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카이로 회담이 나와요. 카이로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 거냐면 재확인해 준 거야.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지.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한 거. 알지?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 반드시 지키자라고 재확인한 겁니다. 재확인.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시켜주자가 여기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야. 그래 한국만큼 무조건 독립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재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디어 어떻게 했었느냐. 자, 갑자기 드디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 이제 독일도 항복을 한 상태야. 그치? 근데 일본이 아직도 항복을 안 했어. 그래서 일본은 뭐야?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우리가 권고하자.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츠담 회담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전후처리의 그 회담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전범 재판들이 열렸다는 거 기억하세요. 독일에서도 전범 재판이 열렸고 전범이라고 한다면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돼. 전쟁 범죄자라고 한다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에 처한 거지. 그래서 전범 재판이 독일도 열렸고 그 다음에 일본도 열렸어. 근데 일본에 그 당시에 이제 수상이 도조 히데키가 있어요. 근데 도조 히데키의 손녀가 있어. 근데 손녀를 봤는데 지금 엄청난 할머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도조 히데키가 이제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도조 히데키. 그래서 걔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 그거를 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뭔가 되게 부유한 집안, 일본 부유한 집안에 되게 잘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잘 나갈지 알았겠지. 그렇지만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는 거야. 도조 히데키는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냐. 도조 히데키는 일본 전범 재판에서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범 재판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자, 실제 이제 시험 문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국제연합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국제연합을 우린 뭐라고 불러? UN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지. 자, 국제연합은 뭐냐면 국제연맹. 자,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다. 자, 여러분들 얘는 국제기구야. 그치? 얘네들은 국제기구야. 국제기구의 역할은 뭐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막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의 목적은 뭐냐면 세계 평화가 목적이야. 그런데 앞에 있었던 국제연맹은 세계 평화를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 못 지켰잖아. 그치? 왜? 걔네들은 강대국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군사적 제재가 없었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그 말은 뭐냐면 얘네가 역할을 꽤 잘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얘네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특징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강대국들이 다 참여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강대국이라고 얘기한다면 미국과 소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군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군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엔군이야. 그러니까 유엔군 들어봤죠? 그러니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은 유엔군 굉장히 세잖아. 그러니까 연합군이에요. 유엔군은 연합군이죠. 그죠? 세계 곳곳에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 얘는 어때? 싸움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연합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을 비교하라 그래. 국제연맹의 한계점은 뭐야? 강대국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제재는 할 수 없고 경제적 제재만 가능했던 건데 그에 비해서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군사적 제재가 가능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과 자, 지금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었던 계기. 자, 뭐 때문이야? 피디님이 계속 맞춰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게 되었던 계기. 뭐 때문에 일어났어? 제1차 세계대전은 네. 사라예보에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사라예보요. 네, 사라예보요. 사건요. 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었던 건 사라예보. 그치?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자, 제2차 세계대전은요? 제2차 세계대전은 네. 독일 때문에요. 네, 독일의 폴란드 침공입니다. 그렇게 독일 때문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독일의 폴란드 침공. 독일 때문이라고 하면 똘춘 거야. 자,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선생님이 정리할 건데, 자, 그 다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었던 사상, 배경이 됐던 사상, 이건 뭐예요? 제국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었던 배경이 됐던 사상, 피디님 뭐예요? 다굴 사상. 다굴 사상, 전체주의입니다. 네, 전체주의. 아, 잘하네.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뭐가 만들어졌어? 국제연맹. 자, 피디님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뭐가 일어났어? UN. 네, 그렇죠. 국제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네, 비교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이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단원인데 이 마지막 단원이 보통이 아니야. 아주 복잡 미묘한 단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쵸. 당연히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겁나 잘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 만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네. 갑자기 굉장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네, 선생님도 수업하느라 힘들어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 진짜 기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때 선생님은 정말 많이 응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벌써 선생님 수업을 3년 들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최소 2년 들은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막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진짜 한마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네,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